겨울방학에 한두 개의 필살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 저희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유지하고 있는 수학 습관인데요. 저는 10년 좀 넘었고요. 처음에 대치동에 와서 다원교육이라는 곳이 생길 때 있었거든요. 거기 창립 멤버로서 제가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후에 대치동 캐슬 수학센터를 독립하게 돼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 MBTI가 뭐 같아 보이시나요? 수학 선생님들은 맞습니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ESTJ이고요.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하면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요. 기획을 한 게 완벽해질 때까지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유튜브나 뭐 교재나 수업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의 상태를 체킹하는데 제가 좀 민감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화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친구의 혹은 이 학생의 학부모님이 어떤 심정인지 민감하게 캐치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하는 게 좀 빨라서 학생과의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학생들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제가 나갈 때는 되게 친근하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가 친근한 미남입니다. 친근하고 미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근한 미남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학습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서 만든 성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는 수학 습관 한두 개를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쌓여서 수학 성적과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과목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순히 수학뿐 아니라 전체 공부를 바라보는 원리와 체계를 갖추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이후에도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운 이 스킬들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오래된 학생과 학생 부모님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 학생은 아주 학군지 출신 학생은 아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준비가 아주 많이 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학할 때 좀 고생을 했는데 노력을 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부산에 있는 영재고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굉장히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요. 곧 있으면 고3이 돼서 그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오셨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잘 생활을 해서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받고 생활도 잘 해서 아마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를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된 케이스죠.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초등학생 때부터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겹쳐지면서 되게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 내내 되게 보람이 있었고 좋았는데 그렇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잘 돼서 돌아와서 인사를 할 때 그런 경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부 습관 하면 어머니들 머릿속에 하고 싶은 습관이 한 100가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습관 뒤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습관, 말은 쉽지만 그 뒤에 학습과 모르는 걸 배워야 되는 그 귀찮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처럼 그 무거운 의미를 이해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핵심 습관 한두 개를 가지고 두 번째, 예상보다 조금 구질구질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붙잡으면서 세 번째, 그 습관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적게 들도록 좀 더 간편한 방법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신다면 겨울방학에 한두 개의 필살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포스트잇으로 수학풀이를 써보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3개만 해도 좋아요.
그걸 3개를 해서 문제집에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풀이를 깔끔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깔끔함이 그 학생의 몸에 체화되면 다음 문제를 풀 때 그 깔끔함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에 3개 수학 풀이를 깔끔하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문제집에 붙이는 습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데스톤 캐슬에서도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에피톤 코드와 함께 저희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유지하고 있는 수학 습관인데요. 학생들이 수학 풀이를 써보면서 선생님의 사고를 이해하게 돼요. 흔히 여러분들 필사를 하면 그 작가의 의도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백산맥의 작가가 본인의 자식들에게 모든 태백산맥을 필사하기를 강요했었거든요. 그렇게 따라 써보면서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는데 수학풀이,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 쓰면 학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풀이를 쓰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숨 걸고 학생의 풀이를 포스트잇에 담아서 문제집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 모아가지고요. 포스트잇 월이라고 해서 벽 한 면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우리가 실제로 한다. 대치동 캐슬 수학센터에 오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학생들이 오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의 아이덴티티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포스트잇 월은 옆에 있는 프라이드 월과 함께 저희들 수학센터의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피톤 코드는요, 학생들이 직접 수학 개념을 배운 것을 필기하고 외워보는 나만의 수학 교과서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지만 내 손으로 글씨를 써보면 좀 달라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수학들을 이해하고 문제집마다 그 개념들이 원래 흩뿌려져 있거든요. 흩뿌려져 있는 지식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개념 노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재밌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부모님은 각기 다른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고민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고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학생의 입장에서 이 공부가 해서 될 건지 아닐 건지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학생은 결국 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 습관 한두 개를 직접 해봐서 되는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뒤는 어차피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결국 고생은 하지만 될 것 같아 라는 확신만 든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있는 이 학생처럼 발목상대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의 핵심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수학 공부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니까 나름 새롭더라고요. 이러한 방법과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